바쁜 아이들에게 빠른 학습을 위해서 만든 교재를 한번 우리 지사장님, 원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보여드리려고 개념 파트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바빠의 수학 1-5호가 저는 마인드맵 수업을 해서 한번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도 바빠를 언젠가는 설명회를 해야 하고, 특히 2학기가 됐으니 2학기 설명회도 해야 하고, 우리 또 뭐 신학기가 되면 또 설명회가 필요해서 그때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냥 1-5호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1-5호는 첫 번째 단계가 1학년 이제 2학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의 표현이나 구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만들어 놓은 목차고 실제 다루는 내용은 뭐냐 하면 60에서 99까지의 수를 다루고 있는데 60에서 99까지의 수는 10개 묶음 단위로 표현하는 거,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자리값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를 개념을 형성을 하고, 또 묶음과 낱개의 구조로 되어서 예를 들어 뭐 묶음이 3개고 신묶음이 3개고 낱개가 2개면 32, 이런 자릿수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아빠가 1-5의 그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 순서나 비교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수의 순서라는 게 앞뒤 수의 관계에서 뭐 1 크고 1 작고 우리가 수 배열판에서 1 커지고 10 커지고 요런 내용들 개념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고요. 또 비교할 때는 32와 37이 있을 때 우리는 1의 자리를 비교한다던가, 42와 39가 있을 때는 10의 자리, 즉 묶음으로 우선 하지만 낱개 비교도 해, 이런 내용을 두 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바에서는 내용을 제가 잠깐 목차를 한번 실제 걸 보여드리고 이따 비교도 해드릴게요. 박바 교재에서 목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60, 70, 80, 90 알아보고 99까지의 수를 알아보는데 얘를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내용을 1번에다가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몇십과 몇십 몇, 몇십, 몇십 몇, 이런 순서 있고, 수의 순서와 수의 크기 비교, 세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또 홀수 짝수 알아보고,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우리 보통 교과서 개념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개념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과서 유형 문제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원 평가를 볼 때 아이들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꼭 가볍게라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의 순서 크기 비교 끝나면 이제 총 단원 평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수의 덧셈과 뺄셈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마인드맵으로 들어가면 수의 규칙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세 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수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짝수와 홀수를 알아볼 때는 짝짓기 규칙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1-5의 마지막은 연산의 성질을 다루고 있는데, 숫자가 3개인 3 더하기 2 더하기 5일 때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아. 반대로 3 빼기 2 빼기 5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우리가 10 빼기 2 빼기 4일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해 순서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1-5호에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제가 맥락을 소개한 거고요. 1-5호 교재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수의 세계를 묶음과 낱개, 수의 순서와 비교, 규칙의 발견, 연산의 성질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결국은 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빠 교재에서 개념 파트만 제가 일단 위주로 캡처를 했거든요. 개념 파트 끝나면 우리 교과서 유형 문제를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의 표현과 구조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묶음 단위와 낱개로 수를 읽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보면 주제가 있죠? 100가지의 수의 단원에서 60, 70, 80, 90을 알아볼 거야. 나와 있네요. 교과서의 개념을 한번 우리 이해해 보자. 그러면 얘가 10모형이네요. 10, 20, 30, 40, 50, 60. 10개씩 묶음이 6개이면 쓸 때는 60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60, 또 60이라고 읽어. 제가 한 것들처럼 아이들도 똑같이 다 써줘야 되고요. 우리 바빠. 이 강아지 뭐였죠? 이름이요? 빠독이었나요? 우리 빠독이가 10개씩 묶음이 몇 개면 몇십이 돼 라는 이렇게 간단 정리를 했고요. 저는 사실 어저께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제를 풀면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 순간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공부를 이제 요번에 바빠 수업 준비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민준이 할머니 연세는 60살이야. 근데 우리 60살이라고 하지 않고 60살이라고 하죠. 유이의 수학 점수는 70점이야. 70점. 70점이 아니죠. 80번이야. 80번. 구술은 90개, 90개. 여기서 우리 빠독이가 말하는 수능 상황에 맞게 읽어야 해요. 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 할 때 한번 어떻게 푸시나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99가지의 수를 알아보자. 이 단어는 지금 100가지의 수라는 단원에서 세부적인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 모형으로 신 모형이 5개, 낱개가 7개, 그럼 우리 이거를 57. 쓰기 57, 쉰 7. 우리 이제 밥발을 1, 2, 3, 4, 5 한 학생들은 이제 그냥 알아서 읽고 쓰고 너무 척척척 하는데 사실 어저께 단점을 알았습니다. 그냥 써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개념을 항상 보고 읽고 쓰기. 이거를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모형 칩인데 얘를 뒤집어서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하면 나는 28이고 나는 44네요. 44면 어떤 수가 더 큰지 큰 수 비교 카드도 있고요. 딱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이건 너무 좋은 교구라 제가 하나 놔봤고요. 또 수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수모형이 10모형이 10, 20, 30, 40이고 낱개가 3개면 43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1학년이면 그렇게 아직 교재로만 접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게 살짝 있으면 오신 많은 보드게임이나 연상교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수개념을 잡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거 지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어저께 저한테 물어봤던 친구가 요걸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1-5호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1학년 2학기 개념호에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5호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그냥 발췌해 봤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57과 57은 똑같이 57을 나타내지요. 영주는 줄넘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한글로 써야 됩니다. 둘 중에. 여기다가 이 친구가 57번 넘었습니다. 민혁이가 받은 대기표는 뭐 하나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57밖에 안 남았구나 하고 57번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답은 반대였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어야 되냐면 얘는 영주가 넘은 줄넘기는 57번이고요. 민혁이가 받은 대기표는 57번입니다. 근데 나는 알겠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고 그 아이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조금 순간 당황을 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옆에 것까지 풀고 다음 페이지에서 첨부 드릴게요. 오늘은 미소초등학교의 몇 회 졸업식입니다. 그럼 뭘 것 같으세요? 1번 76, 76, 76. 저 빼고 다 아시죠, 원장님들? 책꽂이에 책이
76권 아니고 76권. 우리들은 선생님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 갖고, 자,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가 수를 나타내는 수사의 종류와 용법을 구분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78이면 고유어가 있고요. 한자어가 있어요. 78은 7, 7, 10, 10, 8, 8 이거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의 수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나 순서나 뭔가를 표기할 때, 예를 들어 야구 선수의 등번호는 78번 번호를 나타내네요. 대기표는 78번입니다 할 때 순서를 나타내죠. 그런데 고유어 수사의 경우에는 78을 사용하는데, 나이나 횟수나 개수를 나타낼 때 할머니 연세는 78입니다. 줄넘기를 78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자, 수사에는 고유어 수사가 있고 한자어 수사가 있단다, 이럴 순 없으니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때는 그냥 심플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얘들아, 같은 숫자라도 쓰는 곳에 따라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이나 횟수나 개수를 나타낼 때는 78이라고 하고, 번호나 순서나 표를 나타낼 때는 78이라고 한단다. 끝이에요. 이거밖에 아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원이 나오면 그냥 아이들이 쉽게 풀면 우리 별로 설명할 건 없는데, 얘를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수의 순서와 수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의 순서를 알아볼 때는 우리가 항상 수별판이 나오죠. 그러면 수별판에서 51에서부터 100까지에 나오는 수별판이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1씩 커지고 아래로 갔을 때 10씩 커져. 이 수별판은 실제 우리는 지금 교과 수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고력 수학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뭐 더 하자면 대각선으로 가면 뭐 10보다 커지니까 11씩 커져,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 개념 이해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75 찾고 1만큼 더 큰 수는 75 바로 뒤에 수인 76입니다. 이런 개념들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사이의 수 87과 89 이렇게 부등호 표시할 수 있으면 사이의 수는 88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을 알아볼 때는 100이라는 건 10개씩 묶음이 10개야. 10보다 10이 10개인 수, 이렇게 해도 되고, 100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교과서 개념에서는 이 정도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빠는 교과에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바빠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마인드맵으로 소개한 거에서 나온 것처럼 10개씩 묶음의 수를 먼저 비교해. 80, 60. 그래서 8이 6보다 크므로 81이 63보다 큽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 왜 이런지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고 하는 서술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바빠를 열심히 쓰고 하다 보면 서술형까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예시들이 나오고, 또 10개의 묶음의 수가 같다면 낱개의 수가 클수록 큰 수야. 그리고 우리 빠독이가 계속 설명을 잘해요. 두 수의 크기는 먼저 10개 묶음의 수를 비교하고 10개 묶음의 수가 같으면 이제 낱개의 수를 비교해요. 이런 키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잡아주는 것이 바빠의 교재라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 규칙과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수직선이라는 것 개념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직선이 뭐야? 수가 들어있는 직선으로 선으로 표시한 거야. 이런 개념부터 해서 수의 크기가 몇씩 커져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빠진 숫자를 쓰기도 하고, 그 수들의 크기를 부등호로 나타내 보기도 하고, 수모형이 이 단원에서 참 많이 나와요. 교구가 있으면 제가 아까 제시한 거 말고도 꼭 교구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만의 차이점이 생기잖아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글을 읽고
찾아야 되거든요. 76과 67의 크기를 비교하면 76이 67보다 큽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밥발을 해야 되겠죠. 이거 안 되면 수학도 당연히 안 돼요. 문해력이 다 돼야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뭐 수학을 하면 더 나아가 사고력도 하고 국어를 하면 더 나아가서 뭐 더 심화된 걸 하겠죠. 밥바의 교재는 다 문해력입니다. 세수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세요. 10개 묶음의 수를 비교하면 7이 6보다 크므로 가장 작은 수는 67입니다. 이런 내용들 있죠. 전체를 가장 좋은 건 밥바 교재를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하고 빠독이가 있는 내용을 꼭 한번 읽어서 유창하게 읽어야죠. 10개씩 묶음의 수가 이러면 이 교재 못 풀어요. 10개씩 묶음의 수가 모두 다르면 세수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편리해요. 학부모님들하고 이 부분 지나치지 말고 꼭 읽어주세요 하는 숙제를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짝수와 홀수를 알아보면 짝수는 짝이 있고 홀수는 짝이 없는 애가 있어 라고 유치원 때 간단히 배웠으면 여기 개념이 너무 잘 나왔어요. 2, 4, 6, 8, 10, 12와 같이 12와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는 짝수,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는 홀수. 짝을 지을 수 있는데 둘씩 지어야지 돼. 둘씩 짝 지을 수 있으면 짝수, 짝 지을 수 없으면 홀수. 이 개념은 집에 가기 전에 애들한테 퀴즈 내세요. 짝수란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 홀수란 짝을 지을 수 없는 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때는 10보다 큰 수에서는 낱개의 수를 비교하면 돼. 낱개의 수가 2, 8, 6. 짝수네? 그럼 너 짝수구나. 낱개의 수가 5, 3, 7. 홀수네? 그럼 너 홀수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려면 낱개의 수만 확인하면 돼요. 정말 개념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하고 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개념은 선생님들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세수의 덧셈을 할 때 덧셈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줘요. 야구공 3개, 축구공 2개, 테니스공 4개. 우리 이 수가 모두 몇 개야? 라고 하면 사실 1, 2, 3, 4, 5, 6, 7, 8, 9 되지만 이 그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야구공 3개, 축구공 2개, 테니스 4개. 그러면 결국 식이 3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지요. 덧셈을 할 때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4는 9인데 만약에 저 테니스 먼저 쓰고요. 축구공 쓰고요. 야구공 썼어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9예요. 그래서 덧셈의 법칙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하네요. 세수의 덧셈은 계산의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결과가 같아요. 제가 아이들 수업을 20년 넘게 했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갑자기 물어보는 순간에 용어 정리를 이렇게 딱 심플하게 잘 말하진 않아요. 덧셈은 바꿔도 답이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세수의 덧셈은 계산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아요 하고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준다면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좀 더 멋진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개념 우리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의 뺄셈 형식을 이렇게 문장만 한번 볼까요? 풍선 7개 중에서 3개가 날아갔네. 그리고 1개가 더 날아갔어요. 남은 풍선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면은 우리 7 빼기 3 빼기 1. 7에서 3 빼면 4, 4에서 1 빼면 3. 그런데 얘는 바꿔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수의 뺄셈은 앞에 두 수를 먼저 빼고 나온 수에서 나머지 한 수를 뺍니다. 해갖고 용어 정리 한번 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문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렇게 7에서 3을 빼고 1을 빼면 답이 3이 돼. 그런데 7에서 3을 빼고 이 순서를 바꿔서 뒤에 있는 수를 우리 더하기 할 때는요. 7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 얘를 먼저 더하나 얘를 먼저 더하나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빼기를 먼저 하고 얘를 빼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계산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5호의 교과서 유형 문제를 제가 지금 1학년 5호에서 나타내는 교과서 유형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몇 시과 몇 십년 수의 순서 비교와 짝수 홀수 요 파트에 있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발췌했어요. 수의 순서를 세어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 계란판 나오고요. 쓰기 하면 얘는 몇십일까요? 10, 20, 30, 40, 50, 60. 60 쓰고 예순 6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pappa의 문제 유형들이 다양한 그림, 다양한 표, 그래프, 수직선, 문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과서의 유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야.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 유형 문제를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지금 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서 줌이 잘 되고 있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 개념 문제에서 이 문제를 지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서 더 좋은 심화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얘는 교과서 유형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여기 위에 이렇게 다루어져 있어요. 교과서 유형 문제야 이거 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유형 탄탄에서는 조금 더 심한 문제.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 유형 문제의 8문제 정도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유형 탄탄해서 다루는 거. 유형 탄탄은요. 처음에는 기본 문제로 1, 2, 3, 4, 4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인 거 아시죠? 자, 2번 문제의 몇은 뭐 10씩 10개씩 묶음이 6개고 낱개가 7개야. 쌍둥이 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과서 유형 문제와 유형 탄탄까지 하시면 아주 다지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제가 가볍게 보여드린 거예요. 교과서 유형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사용 너무 잘 나온 거 아시죠? PDF 파일까지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뭐 번거롭지 않아요. 그냥 파일 한번 뽑아가지고 파일 출력해서 교사용으로 따로 책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유형들을 잘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교사용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애들 실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 가끔 한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오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대형 회사도 다 나오고 우리 바빠도 대형 회사인데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교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호를 마치고 2학년 거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초간단으로 하겠습니다. 2학년 바빠는요. 뭐 1학년도 너무 중요했어요. 수의 개념을 잡고 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2학년 바빠는 큰 수의 개념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큰 수의 개념 잡을 때 100이 10개면 1000. 우리 아까 1학년 거에서 기억나세요? 10이 10개면 100. 아, 2학년 거랬더니 100이 10개면 1000이 나오네. 몇십, 몇백, 몇천 해갖고서는 자릿수 몇백, 몇십. 네 자리값 1111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0이 있는 수도 읽기를 지도하고 띄어쓰기랑 수비교를 하는데 1, 10, 100, 1000 띄어세는 거 그리고 우리 1학년 거에서 자리 비교했어요. 32와 39 42와 39 1의 자리로 비교하고 10의 자리로 비교했죠. 얘는 큰 자리부터 1111 왜냐면 우리는 1000까지 알았으니까 자리는 큰 것부터 비교해요. 이거를 개념을 이렇게 훑어다 보니까 1학년 2학기에 5호야. 5호 1학년의 5호랑 2학년의 5호가 굉장히 비슷하구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도 비슷하구나. 그런데 우리 2학년 거에서 중요한 건 곱셈구구의 기초와 곱셈구구의 확장. 그냥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구구단 외우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곱셈구구 쉬운 단부터 시작해서 2단, 5단부터 합니다. 2단 이시 커지는 짝수, 5단 손가락 규칙으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배수 관계로 연결되어서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구구단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구단 외우기를 해야 하는데 아빠의 순서에는 3단, 6단, 4단, 8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첨부 드릴게요.
2학년 5호 교재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큰 수 개념하고 곱셈 구구를 이제 시각점을 잡을 때는 핵심 포인트 우리도 알고 가요. 천의 자리값을 이해하고 천씩 커지는 묶음수를 알아볼 건데 아이들이 실제 이런 수 모형이 존재하기도 해요. 수 모형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 없으시면 그냥 교재로 가죠 뭐. 교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수 모형 굉장히 펼칠 게 많거든요. 1학년은 어떻게 교구를 많이 사용하겠는데 2학년부터는 우리 바빠 교재에 충실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모형, 신 모형이 10개인 이 모형을 우리가 100 모형이라고 해. 100이 1개면 100, 100 모형이 2개면 200, 300 이렇게 해서 100 모형이 100이 10개면 1000이야. 그래서 1000은 이렇게 1000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나는 100이야. 100이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은 이렇게 너희들 큐브 알지? 큐브처럼 만들 수도 있단다. 그래서 개념 읽고 우리 빠도기에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 1000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방금 답을 다 알려줬어요. 900보다 100 큰 수, 990보다 10 큰 수. 우리 이거 덧셈식으로 써볼까? 900 더하기 100, 990 더하기 10, 999 더하기 1. 이거요. 글씨로 쓰는 거랑 식으로 쓰는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애들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저는 그러면 또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면 더 만들어 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0 알았어요. 1000 알았어요. 1000 알았으면 이제 1000이 또 더 많이 있으면 몇 천이 된단다. 1000이, 1000, 2000. 1000이 두 개네 2000.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거 아시죠? 많이 없습니다. 아직. 몇 천까지 읽을 때 우리는 9천까지 다루어주고 그래서 1000이 5개면 5000이야. 완전 쉬워요. 동그라미만 채우면 돼요. 1000이 7개면 7000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아니고요. 큰 수의 개념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릿수 값을 알아보는데 요거에 대한 거. 천모형, 100모형, 10모형, 1모형이 있어. 나는 3000, 나는 200, 나는 50, 나는 7. 그럼 나를 3257이라고 해. 한번 읽어도 보자. 그거는 우리 물건의 개수를 셀 때는 57개라고도 말할 수 있어. 우리 빠독이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에는 자릿수라는 게 있어. 1, 10, 100, 1000. 아는 친구가 한 절반이면 모르는 친구도 절반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래서 나는 6000과 500과 70과 4. 이 수들을 모두 더하면 6574 해서 이렇게 더하기식 한번 정리해줘도 괜찮고요. 우리는 가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빠에서 가장 잘 해주시는 내용 같은 숫자라도 자릿수에 따라서 나타내는 값이 다르거든. 여기 있는 8은 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8000이야. 이런 내용들도 꼭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띄어세기랑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1000까지 우리가 읽을 줄 알았으면 이제 수의 크기들을 비교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곱셈. 곱셈은 당연히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 7살도 구구단하고 6살도 구구단 하는 요즘 시점에 그런데 구구단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뭐 6살 때 구구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학년이 왔는데 2학년이 2학년이 왔는데 구구단을 까먹었더라고요. 그냥 암기를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 어머니를 좌절시킬 필요는 없어요.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머리가 있으니 이제 개념만 한 번 더 알고 다시 하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뭘 첨부했거든요. 이거 우리 박혜린 지사장님이 이거 구구단 판 받은 거 이렇게 벽에다가 게시했다고 보여주셨는데 이런 판이 있었던가? 제가 이랬거든요. 저도 이게 바빠해서 주시면 주문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구단요, 아무리 개념을 알아도요, 암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아는 단원 2단, 5단, 하지만 개념이 2가 하나면 2고 2가 두 개야. 우리는 뭐 2 더하기 2는 4야.
2가 3개네, 이씩 세묶음이네. 요런 개념들을 알지만 결국 2, 3은 6. 2가 4개네.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 이렇게 2, 4, 8 하고 외우자. 그래서 개념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죠. 2단 곱셈 9구는 이씩 커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는 2 곱하기 3보다 2개씩 한 묶음이 더 많아지니까 이만큼 커져요. 이거 제가 요즘에 6학년을 가르칠 때, 원의 넓이를 가르칠 때, 4 곱하기 4 곱하기 3.14. 뭐, 6 곱하기 6 곱하기 3.14. 이 곱셈의 개념을 가르칠 때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고 이 원리를 가르치면 참 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얼마큼 이해할까 잘 모르겠어요. 2가 4개고 2가 3개면 이씩 4개인데 이씩 3개면 결국 다 비교하면 여기 2라는 게 하나 남네.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단 곱셈 구구는 손가락을 사용했어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우리 손가락,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좋은 손가락, 5가 하나니까 5, 박수 치면 10, 10에다가 또 커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덧셈이 아니고 5, 3, 15 이런 개념으로 손가락 곱셈 구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개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짠! 5가 4개야, 5가 3개야. 5씩 한 묶음씩 많아지네. 그럼 5만큼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단, 6단, 4단, 8단 차근차근 외우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5의 교과서 유형 문제를 보면 3페이지 서술형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내용 읽고 이해해야 되고요. 나타내는 수를 찾아야 하고요. 동전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제가 바빠의 요즘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 은행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림 보고 수직선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수를 2개씩 묶을 수도 있고 4개씩 묶을 수도 있고 뭐 8개씩 묶을 수도 있고 수를 묶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수로 썼을 때 0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또 1000의 자릿수가 가장 큰 수를 찾아서 한번 기호로 써볼래요? 10씩 띄었을 때 얘가 띄다 보면 기억에는 어떤 수가 올까요? 또 3450, 3550이 있는데 이렇게 커지고 커져서 돌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몇이 커지겠어? 이거를 알아야 일로 내려갔을 때 몇이 커지는지 알겠지요. 근데 여기 막 힌트가 막 있어요. 애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유형 문제를 꼭 한번 아이들하고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페이지는 학부모 상담용으로도 쓰시고 선생님이 이 정도 한번 풀어볼까? 이거 원래 한 4장 정도 그 5장 정도의 분량에서 제가 괜찮은 내가 풀어보고 싶은 정도 애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를 발췌해 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빠의 수학의 1-5호와 2-5호의 특징이 뭘까 한번 봤더니 1-5호 교재는요. 아이들이 수감각 기초를 쌓는데 개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의 표현, 순서와 비교, 규칙, 연산의 구조까지 배우는 수학에 눈을 뜨는 단계였으면 2-5호는 더 큰 수의 개념하고 곱셈의 규칙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 1학년에서 수감각 다졌으면 2학년에서 큰 수로 확장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 구조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 교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내가 가르치기 쉽고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빠 수학 교재의 특장점이 뭘까? 내가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엄마들이 예를 들어 디땡땡 교재랑 저희 아이들은 무슨 어떤 교재를 쓰고 있는데 얘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빠 수학은 아이들이 수학의 원리와 규칙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개념이 잡히면 문제가 쉬워지는 것처럼 개념과 문제를 우리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 있죠. 나선형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또 개념부터 차근차근 제가 요번에 개념을 좀 많이 연습하면서 정말 개념 잘 되어 있다. 우리가 디땡땡 교재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그 교재에서 개념 파트 패스하고 막 문제로 넘어간 애들도 많거든요.
바빠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쓰고 읽어야 돼서 반복 확장학습으로 수학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빠 수학 교재 오늘 1-5호와 2-5호 연구 수업은 마치는데요. 아, 이거요. 저만 공부한 느낌이면 안 되고 우리 원장님들도 꼭 공부를 같이 한 번만 요 내용 안에 있는 것만 한번 훑어봐 주셔도 아이들 가르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연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